아는 어른이 80살 넘어 자산과 관련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금 4억 원을 한꺼번에 받거나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매달 받는 것. 가족 간 상속 재산을 분배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현금 4억 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평생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돈을 보유할 기회가 생겼으니 당연히 현금 4억 원을 선택하리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억 단위 큰 돈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이에 그 돈을 가져서 뭘 할 건가? 집을 살 것도 아니고 차를 살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할 것도 아닌데 그 돈을 가져봤자 통장에 넣고 죽을 때까지 두기밖에 더 하겠나? 몇 억이라는 돈을 보유하는 건 그분 선택지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매달 150만 원이 들어오는 걸 원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200만 원씩을 받고 계셨기에 생활에 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이 더 들어온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었지요. 이미 충분한 생활비가 있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해도 쓸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우연히 대화를 들었습니다. 80대 후반의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건강이 최고더라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꿈꿉니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 살고 싶어 하지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요. 하지만 실제로 80대가 되면 어떨까요? 친구가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하고 제안해도 첫 반응은 그때 날씨는 어떨까? 다리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길어야 한두 시간 나들이가 고작이고 그마저도 날씨가 좋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사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요? 늙어서는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 됩니다. 젊을 때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여든이 되면 주로 집밥을 먹고 밖에서 먹더라도 집 근처 평소 다니던 식당만 갑니다. 색다르고 특별한 음식? 맛은 있을지 몰라도 안 먹던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고생할 확률만 높아지는 나이입니다. 75세의 은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놀았고 지금은 체력이 없어서 못 노는구나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세상이 참 좋아졌어. 손주들 보면 신기한 게 너무 많아. 그 말씀에서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보유한 순자산이 2022년 3,658조 원에서 2024년 4,30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가 순자산의 40%가 넘는 규모입니다. 비유하자면 겨울철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만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수명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7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해 돈을 다 쓰면서 화려하게 살았는데 막상 그 나이에 죽지 않고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인생 3대 불행으로 불리는 노년 가난이 시작됩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65세 노인의 기대 수명은 약 20년입니다. 즉 85세까지는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90세, 95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노인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노후 자금이 10억 원가량 있는 노인은 향후 몇십 년을 더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합니다. 하지만 자산이 몇십억 원을 초과하면 예상보다 오래 산다고 해도 빈털터리가 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분들조차 소비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자 노인도 많습니다. 특히 은퇴 전 고정수입원을 만들어둔 사람이라면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이 줄어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노인층 내부의 빈부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어르신들도 있지만 그분들 대부분이 돈을 전혀 쓰지 않으세요. 용돈으로 10,000원만 받아도 그걸 모아두셨다가 자녀들 오면 도로 주시곤 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 계시는 박할머니는 매달 받는 연금 중 절반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껴 쓰다 보니 통장에 돈이 자꾸 쌓이네요.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어요. 나이 들수록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자 자산 편중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한 신문에서는 80대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전체의 35%를 차지, 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노인층의 자산이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노쇠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실버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노인들이 자산을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미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실버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예상보다 돈을 훨씬 덜 썼고 오히려 계속 저축만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베이비 부머의 저축 습관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비액은 45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문제는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베를린의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80%가 매달 받는 연금의 3분의 1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아껴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과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한 끼 먹을 쌀이 없어 고생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쌀통이 비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신 거죠. 이런 심리는 전 세계 비슷한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을 보러 가십니다. 하지만 늘 가장 싼 물건만 고르시죠. 비싼 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비싼 걸 사면 아까워서요. 평생을 절약하며 사신 분들에게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면 뉴욕에 사는 한 80대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주 미술관에 가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로 시작한 도자기 교실도 다닙니다. 나는 내가 번 돈으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물론 자식들 줄 유산도 남겨놨지만 그것과 별개예요. 서울의 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 VIP 고객 중 상당수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구경만 하시다 가세요. 실제로 물건을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돈이 있어도 쓰지 않는 우리 시대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세대 간 자산 격차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청년들은 집을 마련하기도 힘든 반면 노년층에는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평균 순자산은 40대의 2배가 넘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65세의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물론 무모하게는 안 돼.
조금씩 도전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지혜로운 선택이 엿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다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시도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박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둘레길을 걸으십니다. 같이 걷는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때로는 영화도 보러 가신다고 합니다. 용돈을 매달 정해놓고 써요. 적금 따로 들어놨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겠어요?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노인분들의 자산 축적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전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자산이 세대 간에 순환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세대가 손해라고 지적합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을 운영하는 70대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이 나이에 사업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손님들 만나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하는 일이 있다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실버 마켓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장날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장사라니. 그런데 이제는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큰 즐거움이에요. 내가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이웃이랑 밥도 사 먹고 살맛이 나요.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에 사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매달 마을 어린이들 간식을 사. 내가 쓰면서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이게 돈 쓰는 재미지. 소박하지만 지혜로운 돈 씀씀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공동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수확한 채소는 단지 내 노인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쓰이고 남은 것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돈을 쓰면서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여유 있는 노인들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세대 간 자산 순환이 막히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노인들의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복합문화 공간에서는 매달 시니어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누가 살까 싶어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참 예쁘게 봐주더라고요.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사가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서 만난 78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 줄 돈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는 계획적으로 쓰고 있어. 등산 모임도 나가고 문화센터에서 기타도 배우고 절약만 하다 보면 인생이 너무 삭막해져. 적당히 쓰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경상북도의 한 마을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할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도시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장사해서 돈 벌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음식 만들고 이게 다 즐거움이지.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그 기쁨이란. 반면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매달 5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50만 원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끼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쓰고 싶어도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통장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이런 심리를 전문가들은 노후 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울산의 한 공방에서 도예를 배우는 72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수강료가 부담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건강을 위해 쓰는 돈, 배움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이제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전의 한 카페에서 만난 69세 김할아버지는
매주 손자들과 티타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들 절약하라고 하는데 난 손주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돈이야 있을 때 써야지. 나중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에 담긴 여유와 지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절의 주지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흘러가야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노후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고여있는 것이 아닌 지혜롭게 흐르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부산의 해운대 앞 카페에서 만난 81세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러 나오신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나 하는데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커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누렸던 행복을 이제는 누리고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분별 없이 돈을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먼 미래만 걱정하다가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찾느라 가까이 있는 것을 놓친다는 뜻이죠. 노후의 행복도 어쩌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사실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사회적으로 전혀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학자는 노인층의 자산이 순환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노쇠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83세의 이웃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썼고 늙어서는 몸이 안 따라줘서 못 쓴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쓰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자 노인도 많습니다. 특히 은퇴 전 고정수입원을 만들어둔 사람이라면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이 줄어 시간이 갈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90세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이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용돈 10만 원도 거의 쓰지 않으십니다. 쓸 일이 없어. 여기서는 다 해주는데 뭐. 그 말씀 뒤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광주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다릅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즐기면서 써야지. 손주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이런 게 진짜 부자 아닐까?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노년의 소비에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낭비가 아닌 투자로 봐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이런 활동들이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투자가 되는 것이죠. 양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소비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합리적인 소비 방법, 자산관리 요령, 그리고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돈 쓰는 법을 배운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잘 쓰는 것도 능력이더라고요. 실제로 노인들의 적절한 소비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한 교수는 활동적인 노인들이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말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건강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죠. 창원의 한 은퇴마을에서는 행복한 돈쓰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소비 경험을 나누고 함께 나들이도 가고 때로는 봉사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일들을 함께 하니까 가능해요. 이제는 돈을 쓰는 게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동네 사진관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는 좋아서 찍어. 손주들 사진 찍어주는 게 제일 큰 재미야.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돈을 적절히 쓰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도 연결됩니다. 노인들의 합리적인 소비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자산 순환을 촉진하며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노년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노인이 아니라 지혜롭게 즐기는 노인으로 말입니다. 옛말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숫자를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느냐일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